치면 헤비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저하고 함께 다니는 연수단이 보통 뭐 평균 삼아 이렇게 중량급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헤비급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 묵직합니다. 반갑고요. 일단 먼저 이제 약 1시간 20분 달려서 우리가 오사카에서 나라로 넘어갑니다. 1시간 20분 동안에 제가 이제 활용을 차 안에서 잘 해야 오후에 일찍 숙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잡힌 일정을 다 했어요. 도착한 날 겨울에 눈발 날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를 둘로 쪼갰습니다. 쪼개서 반만 오후에 하고 반은 내일 오전 하고, 그래서 5박 6일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사카에 사야마이케, 우리말로 이제 협산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꼭 넣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자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문학적인 자랑, 뭐 또 예를 들면 고분에서 뭐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자랑, 뭐 여러 자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덕구 천왕, 닌덕구 천왕이라고, 닌토쿠 천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비정하는 그런 무덤이 있는데 다이센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 실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보자. 일본에서는 천황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우리 학계나 또 제야사학이나 민족사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대사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함께 좀 건들고 토론해보고 싶어서 일본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무덤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도 실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의 이 다이센능, 이 세 개인데 높이 말고 넓이로 제일 커요. 그만큼 또 일본이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스토리가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스카로 넘어갈 텐데 아스카에 가면 또 일본이 자랑하는 게 바로 만요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요슈. 그러니까 7세기, 8세기경 600년대에서 700년대에 쓰여진 시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도 그런 시가 문학이 그렇게 450편 이상씩 이렇게 남아있는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본의 이 자랑거리를 만나기 전에 오늘 여기서부터 1시간 20분 동안 가는 동안에 제 얘기 서론을 좀 들어주셔야 5박 6일 이 여행이 의미가 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재 얘기를 할 건데 작년에 440쪽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100쪽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 책이 550쪽이 됐습니다. 그 한 권을 도저히 들고 다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쪼갰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가 1권입니다. 내일 오전 호류주까지가 1권이고요. 그 다음에 후지키노 고분부터 도다이지, 그리고 교토로 넘어가서 오사카까지 도는 게 이제 2권입니다. 이왕 저 장현근이하고 함께 여행 왔으니까 교재 들고 다니면서 꼼꼼하게 배우고, 또 공부 끝난 시간 이후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자유시간으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 맨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일정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명단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서로 제가 이제 명찰은 안 만들었지만
서로 이름을 알고 연락처 아시면 여기 맨 뒤에 참가자 명단이 우리만 갖고 있는 책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95쪽에 보면 1권, 2권 다 일정표가 여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디 가냐, 어디를 가겠구나, 대략 짐작을 잡으시고, 다만, 이제 우리 박정원 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기사님의 주차 공간, 일본에는 이 주차 공간이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또 게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입장 시간도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운전기사의 일일 운전 정량제가 적용이 됩니다. 하루 8시간이든가요? 10시간이든가요? 8시간. 8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춰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서 답사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정로를 진행할 때 순서가 뒤바뀌거나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본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이렇게 짜놨지만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밍을 해오신 분들은 우리가 숙소를 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맞춰주시고요. 자, 오른쪽 보세요. 저 오른쪽 산을 보면 전방으로 쭉 시선을 앞으로 가보세요. 저 위쪽으로. 그 산자락이 끝나는 쪽이 교토로 넘어가는 쪽이에요. 교토로 넘어가는 쪽. 그리고 쭉 넘어와서 저기 오른쪽에 타워쯤 보이는 그 너머가 바로 나라의 아스카 쪽입니다. 그리고 산이 끝나서 맨 아래로 쭉 뒤로 가잖아요. 우리 뒤로 해서 4시, 5시, 6시 저 높은 건물 보세요. 아까 간사이 공항에서 볼 때 저 건물이에요. 저 높은 빌딩 이름 뭐예요? 게이트 타워. 게이트 타워? 들어오는 입구에 탑이라는 뜻이군요. 그 게이트 타워 뒤쪽으로 해서 쭉 산이 끝나요. 바다로 가서 붙는다. 그럼 그 산 끝나는 뒤편이 바로 화가현. 우리로는 화가고 일본말은 와카야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쪽으로는 와카야마현. 지금 우측으로 넘으면 나라현. 그리고 산줄기 따라서 지금의 이 북동쪽에 2시 방향이나 1시에서 2시 사이 넘으면 교토가 됩니다. 교토는 부예요. 오사카도 부고. 그래서 교토부, 오사카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사카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단체 관광가 오면 저쪽에 공항 옆에 남쪽에 이즈미 산호라고든가요? 이즈미 산호 쪽에 호텔을 두고 이렇게 다니는데 도로에 다 버려야 돼, 시간을. 오사카 위에 오사카성이나 이쪽 교토로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내는 거죠.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간사이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사카를 다리의 도시, 물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가고 있는 이 다리는 고대 시기는 전부 저습지입니다. 우리가 기원전부터 해수면의 높이를 밝혀놓은 게 있는데 지금부터 고대로 갈 때 가장 높았던 게 약 6m 정도가 높아집니다. 현재 해수면보다. 그러면 여기 좀 이따 지금 야마토 강이라고 나라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오사카를 통과해서 이 오사카만으로 내려가는 큰 강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야마토 강입니다. 그 야마토는 아스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카 나라에서 저 산 사이 협곡으로 빠져나와요. 마치 우리 남원에 사는 분들은 천왕지맥과 이 곡성의 그 지맥이 뭐냐면 생각 안 나지만 곡성에 동학산이 와가지고 대강 협곡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 협곡으로 빠져서 나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산 너머로 물이 막혀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저 산 사이가 대강 협곡처럼 뚫렸어요. 거기로 나오는 게 야마토강입니다. 그리고 하나 요도강와는 교토에서 내려와야 돼요.
지금 보는 전방에서 내려와서 역시 오사카만으로 들어가는데 이 야마토강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도강의 다리 이름 중에 하나가 교키, 행기 스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다리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사카나 그 다음에 이 동대사, 그 다음에 또 오사카의 협산지 사야마이케라고 하는 이 수리시설 저수지, 여기에도 행기 스님이 관련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행기 스님은 내일 우리가 도다이지 동대사에 가서 행기당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오사카를 지나가니까 한 번쯤 가본 오사카 성이라고 하는 곳이, 그게 대략 해발 2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사카의 이 저습지, 해안가의 낮은 저지대에서 해발 20m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거기에 오사카 성을 싼 거예요. 누가 쌌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싼 겁니다. 그래서 그 20m밖에 안 되는 해발 위에다가 천수각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6일째 천수각을 한번 올라가 볼 거거든요. 올라가서 보면 그 해발 20m가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안에 40여 미터의 백산처럼 어마어마한 산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언덕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해발고도로 다시 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오사카만을 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의 오사카의 이곳은 전부 다 저습지입니다. 오사카성에 있는 거리가 20m고요. 아까 이 야마토강 제가 얘기했는데 그 야마토강이 요 오사카만으로 나오는 바로 입구가 해발 2m밖에 안 돼요. 위쪽으로. 협산지라고 하는 그 저수지가 야마토강의 지류 하천인데 새끼 하천이, 그 하천이 이 야마토강에 와서 붙어요. 안쪽에서. 그 지점이 정확히 2m예요. 제가 이제 구글 지도에서 그 해발 고도가 나오니까 이 오사카 지역의 여러 곳을 찍어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해안가는 전부 1m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대 시기에 이 오사카라고 하는 곳은 저 산자락 기슭 그쪽이 다 뭐가 돼요? 최고의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자락 기슭에 우리 고대 한국인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방향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산자락에 바로 가까운 아스카가 있는 거예요. 유홍준 선생의 유산답사기 5권 중에 제2권이 아스카 나라인데 거기에 출발할 때 가까운 아스카, 먼 아스카 얘기가 있어요. 그 가까운 아스카가 여기 바로 오사카입니다. 일본어로 사카는 자카로도 쓰이는데 사카는 언덕이라는 얘기예요. 언덕판자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대판이잖아요. 큰 언덕이라는 뜻인데 판자가 바뀌기는 했어요. 앞에 붙는 접두어가 달라졌어요. 후대에. 어쨌든 청수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이넨자카, 삼넨자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2년 언덕, 3년 언덕 이런 말이고, 야사카 그러면 8언덕이라는 뜻입니다. 8언덕. 야사카가 바로 고구려인들이 갔던 곳이에요. 야사카, 오사카, 다 사카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앞에가 제가 보니까 전 일본어를 모르지만 종성이 따라 붙거나 이러면 자카로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카가. 그러니까 산넨 자카 그러지 산넨 사카 안 하거든요. 이넨 자카 그러죠. 맞습니까? 어디 배운 바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언어학적으로. 그래서 이 고대 시기에 한국인들이 처음부터 올 때는 가야인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야인들이 먼저 왔고, 그리고 부여계통도 지금 들어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5세기 중후반에 특히 이 백제의 한성백제가 475년에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이
죽음으로써 이제 남하할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남쪽 한반도로만 내려온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5세기 중후반에 많이 들어오고 4세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직기나 왕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분들은 훨씬 이전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전부터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고대 한국인들이 이 오사카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정착을 했던 곳은 이런 해안가는 이미 사는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616년에 이 협산지라고 하는 야마이케가 형성될 때 그게 형성되면서 이 오사카에 사람이 살고 농사가 더 풍년이 되게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안가로 습지대가 하나씩 사라져 가면서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오사카의 이 지리, 물줄기와 지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왜 이 저 산, 남북으로 펼쳐진 저 산의 이 서편 기슭에 고대 한국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을까? 처음 정착한 초기 가까운 아스카가 그쪽에 있었던 것은 그 고대 시기에 해수면의 높이 때문에 이 해안가 자체는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통과하기에는 이 다케노우치 가도라고 하는 그 길을 넘으면 새로운 땅이 있었던 거죠. 산을 넘으면. 그게 바로 안숙. 안숙이 뭐예요? 편안하게 잔다는 거죠. 그 안숙을 아스카로 발음하고요. 한자로 명일향. 발걸명자에다가 날일자 쓰는 것도 아스카로 발음하고요. 한자가 다른데 발음은 같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편안한 땅 안숙. 그 다음에 새날. 한자로는 뭐예요? 아스카가? 조자를 쓰잖아. 비조에 비조. 그러죠? 날빛자에다 세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새날, 새로운 날 풀면 그래서 아마 비조라고 쓰고 아스카라고 읽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주변에 하늘을 보니까 제가 일본 안내 몇 번 한 건 아니지만 제일 좋아요. 부담도 제일 덜고 추운데 공부하자고 책 피자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오늘은 책 피자고 해도 짜증은 내지 않고 햇살처럼 씩 웃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정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미세먼지가 없대요. 들어보셨어요? 한번 밖에 보세요. 미세먼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6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하늘의 어떤 대기 오염도나 이런 걸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오사카의 시내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이제 건물들이 높고 그러지만 조금 이따 산 넘어가면 그야말로 편안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시기 이 오사카에도 난파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뒀습니다. 난파궁. 그게 나니와궁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갈 오사카 성의 남서쪽에 그 궁터가 있어요. 다음에 언제 한번 저는 꼭 답사를 해보고 싶은데 아스카 시대의 궁터입니다. 아스카 시대에. 그러니까 나라의 아스카에서 일정 기간 글로 넘어왔다가 바로 저 오미라고 근강 오쯔궁이라고 하는 데로 넘어갑니다. 비와호가 있는데 비와호. 이 교토의 북동쪽에 큰 호수가 있어요. 비파호라고. 그걸 이제 비와호라고 하는데 거기로 갔다가 다시 아스카로 궁궐을 또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아스카 시대의 궁궐이 아스카 지역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아스카에서 호류지가 있는데도 이카루가라고 하는 곳도 일부 궁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오사카에도 궁궐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시가현이라고 해야 되죠. 비와호가. 예, 시가요. 시가현. 시가현에 이 오쯔궁이라고 하는 대진. 한자로는 대에다가 그 나루진자를 씁니다.
거기 대진궁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아스카로 넘어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갈 시대적 배경은 아스카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군조선, 그 다음에 북부여, 고구려, 부여, 동부여 뭐 이렇게 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열국시대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흔히 우리가 배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저는 그거를 열국시대로 이제 불러주는데 여러 나라가 있었으니 가야도 있었고요, 부여도 있었고 어떻게 고구려, 백제, 신라만 나라예요? 그래서 그 열국시대를 지나면 우리가 이제 남북국 시대가 되잖아요. 북쪽은 발해, 남쪽은 신라. 남북국 시대 다음에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 조선 후기에 이제 대한제국으로 갔고, 그리고 대일항쟁기는 상해 임시정부 시대 또는 대일항쟁기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보다는 또 이제 그렇게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불러주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은 아스카 시대 다음에 뭔 시대예요? 나라 시대입니다. 나라 시대 다음에는요, 헤이안 시대라고 그래요. 교토 시대라고 또 안 합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막부, 이제 쇼군들과 관련되어 있는 막부로 넘어가잖아요. 가마쿠라부터 무로마치, 그리고 아즈치 모모야마라고 그래서 노다 오부나가 가는 때를 아즈치,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던 곳을 모모야마, 그래서 아즈치 모모야마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거를 이제 에도막부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시대가 우리는 왕조로 나누는데 일본은 어느 지명이나 이렇게 불러지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사전교육 때 얘기한 것처럼 일본은 만세일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신도와 천황, 그리고 불교까지 가세해서 이게 합쳐지고 습합되고 융합되고 이러면서 독특하게 유지가 되는데 천황가가 유지되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천황과 함께 같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일본입니다. 뭐 야마토 왜 그렇게 부르다가 아스카, 나라, 그 다음에 헤이안, 가마쿠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다 지금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누가 권력자, 때로는 천황가가 권력을 잡기도 했고 아니면 막부에서 권한을 잡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장소를 가지고 일본은 시대 구분을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아스카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오후부터는 나라 시대입니다. 오후부터는 나라 시대고 이제 교토로 넘어가서 헤이안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사카로 내려오면 중세를 다루고자 함이에요. 중세. 그래서 그 이후에 중세 이후에 에도막부는 어디에 가 있어요? 도쿄에 가 있잖아요. 동경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루지 않고 우리가 다니는 나라의 아스카, 남쪽이 아스카, 북쪽이 나라의 나라시, 다 합해서 나라현. 근데 저는 편의상 역사성을 가지고 아스카하고 나라를 나눕니다. 저는 같은 현재는 나라현 소속이지만 중요성을 따져서 그냥 아스카와 나라를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는 아스카 시대, 내일 오후부터는 나라 시대, 그리고 교토로 올라가면 헤이안 시대, 이렇게 다뤄줄 거고요. 마지막 날 이 오사카로 오게 되면 중세, 특히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윤봉길 의사를 만나거나 또 일제강점기, 또 제주에서 4.3 때 피난해서 왔던 오사카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주가 되고 왜 오사카에 제주인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왜 통국사에 제주 4.3 유령비가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안치되어 있던 74구의 유골이 왜 제주도의 애월읍에 이 선운정사에 가서 모셔져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주와 함께 엮어서 풀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가게 되는 아스카 지역에 우리가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순서만 보고 책은 바로 내려놓게 멀미하실 거니까. 오사카에서 나라의 아스카로 가는 길, 그리고 백제 아지키의 오미야시 신사와 시노쿠마, 이렇게 이제 첫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아스카무라 명일양촌에 가서 첫 번째로 이 아지키를 모시고 있는 오미야시 신사를 가려고 하느냐, 이거 전방 후원분이네. 금방 조그만 아주 규모가 작은 언덕처럼 생긴데 뺑 둘러 해자가 다 있어요. 이 오사카의 전방 후원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 제가 하기로, 이야기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금방 눈에 보여서 그런 거고. 우리가 가는 이 간사이 지방, 긴키 지방이라고 합니다. 긴키 지방에 요 둘레를, 왜냐하면 이 교토가 일본의 고대로부터 근대로 가기 전에 상징적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가 수도 서울이에요. 우리로 보면 서울, 경기. 그런 경기, 서울 근교를 경기라고 하듯이 일본도 그거를 긴키라고 부릅니다. 근기예요. 그래서 이 간사이 지방이 바로 긴키 지방인데, 이 긴키 지방에 고대 문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의 이 관광, 특히 세계유산, 일본에서 최초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즉석에서 천엔을 선물로 드립니다. 천엔. 박 대표님은 좀 참아주시고. 예. 어딘가요? 제2로 세계유산이 된 거. 이게 뭐 직접 돈을 꺼내주시네요. 저하고 궁합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있습니다. 네? 아스카사. 아스카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도다이지. 네, 호류지인데요. 답이 너무 늦게 나왔다면 오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융사입니다. 범융사. 범융사. 범융사가 일본의 제2로 세계유산이에요. 그러면 교토나 나라나 이 일대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 한국의 영향이고 또 실제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아침 2시 반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 좌측으로 보세요. 쭉 해서 지금 저기 V자로 꺾여진 데 보이나요? 정면에 산 고개 있잖아요. 령. 저 고개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고대 한국인들이 오사카에서 나라 아스카로 넘어갈 때. 왜냐면 산이 쭉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제 고개가 맞다면 저가 다케노우치 같을 텐데, 다케노우치 왼편에 있는 산봉우리가 이상산이에요. 니조산이라고 합니다. 니조산. 왼쪽이 이상산. 그 다음에 저 오른쪽이 갈성산 쪽인데 가시하라예요. 이 두 산을 내일 저 산 너머의 가시하라시에서 우리가 숙박을 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는 동편이지만 숙소에서는 서편이 될 거예요. 저 산을 꼭 보세요. 아침 일어나서 사진도 찍고. 이 고개를 우리가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바로 저 산 너머 나라와 이 좌측 뒤로 있는 교토의 산으로 가면 일본풍이 드러나는데, 그게 어떻게 칼로 무자르듯이 되겠어요? 그 앞선 세대의 문화에 누적돼서 변화가는 거죠. 토착화되어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오늘날 일본이 이 세계유산으로서 고건축, 고건물, 그 다음에 불교 문화, 불교 미술, 불당, 사찰, 오중탑, 이런 모든 문화적 이 소산 산물들이 우리의 고대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자긍심을 갖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곳에 온 오미야시 신사를 가려고 첫 번째 아스카에 잡은 이유는 바로 도레인들이 되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도레인들. 과거에 사람들은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배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오다가 뒤집혀서 죽기도 하고. 또 그 오는 행렬이 선진 문화를 전해주는 사신. 일본 서기에서는 다 바쳤다, 조공했다로 다 표현합니다. 백제가. 조공했다, 바쳤다, 상납했다, 헌납했다 이렇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데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 선진 문물을 전하러 오는 그런 사신이나 선진 문물을 가지고 온 지식인들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망해서 수도가 빼앗겨서 떠나서 와서 살아야 되는 권력을 가졌던 자들,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망명을 택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일반 백성들로서 살기 힘들고 터반이 없고, 예를 들어 물가가 비싸고 여기 일본의 고대 이 오사카나 나라일 때는 싸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이게 이시강입니다. 요 강이 저쪽으로 가요. 북쪽으로. 저기 보이죠? 모래사장. 이 모래사장으로 흘러가서 야마토강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북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저쪽 근방이 야마토강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얘가 가서 합쳐지는 거예요. 금방 그게 이시강. 아마 이름이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쇼토쿠 태자가 모셔져 있는 태자시입니다. 태자시고, 이 산자락들이 다 뭐가 되냐면 가까운 아스카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백제 고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 비석들이.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오사카에서 동편의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레인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또 지역을 확산해서 아스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간다 그럽니다. 과거에는 배를 타고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왔지만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하는 인천 영종도 공항에서 배를 타고 한반도 중부를 넘어서 동해바다로, 예, 비행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비행기요. 비행기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넘어서 동해로 해서 독도 밑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혼슈를 가로질러서 오사카만으로 해서 간사이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륙으로는 말 대신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도 한번 보세요. 대나무도 보이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지금 갈색 있는 것들은 참나무가들이에요. 참나무가들. 그 다음 멀굴수도 보이네요. 금방 노란 은행처럼 달려있는 노란 게 멀구슬나무인데 제주에서 많이 보이는, 남해안에서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언덕들 보면 우리의 언덕, 야산의 언덕들과 비슷하고, 저 또닥또닥 나 있는 달동네 같은 곳들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